대림산업이 인적 분할에 출범한 지주사 DL과 건설사 DL-ENC 주식이 1월 25일 각각 상장됩니다. DL은 물적 분할을 통해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인 DL케미칼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 형태로, DL-ENC는 대림산업 건설사업부를 독립시킨 형태로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DL과 DL-ENC 주식 시초가는 상장 신청일인 25일 기준으로 평가 가격의 50%에서 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만나는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DL과 DL-ENC 분할 비율이 44대 56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 가격은 83,000원의 절반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 셈인데요. 시초가에 따라 두 회사를 향한 시장의 평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과 석유화학사업을 함께하는 복합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이른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 자문사인 ISS가 대림산업 분할에 찬성 의견을 낸 것도 이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DL-ENC는 특히 주력인 주택사업 순항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2021년 2만 세대 이상의 주택 분양, 리모델링으로의 도시정비 사업 확대 등이 주택사업 실적을 이끌 대표적 요소로 꼽힙니다. DL-ENC는 시공능력 평가 3위의 대형 건설사로 분할 이후에도 연간 영업이 9천억 원에서 1조 원은 낼 수 있다는 증권업계 예측이 나옵니다. 주택사업에 강점이 있는 건설주가 지난해 연말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DL-ENC도 이 흐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DL은 올해 당장 큰 실적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림산업 핵심인 건설사업을 떼어내고 석유화학사업 자회사를 주력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할 과정에서 자본은 44%를 들고 온 반면 채무는 28%만 들고 와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너인 이해욱 회장이 글로벌 석유화학사 카리플렉스를 인수하는 등 석유화학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DL이 재무적 여유를 기반으로 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에 힘을 싣습니다. 인수합병으로 자회사를 늘리거나 DL케미칼의 실적이 확대된다면 지주사인 DL의 주가도 함께 높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원복 DL 대표이사 부회장은 올해 DL그룹 지주사인 DL을 이끄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 부회장은 LG전자 마케팅 그룹장 출신으로 LG전자 피처폰 전성시대를 이끈 전자제품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2018년 DL그룹에 영입된 뒤 관련 경험이 전혀 없었던 대림오토바이,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를 거쳐 DL지주사 대표까지 맡게 됐습니다. 2019년 10월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그 시장의 의구심은 컸습니다. 건설업 경험이 전혀 없는 배 부회장이 국내 3대 건설사인 대림산업을 제대로 이끌기가 쉽지 않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에도 안정적 실적을 내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배 부회장이 DL을 이끌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업 가치 상승과 DL그룹 지배구조 확립이 꼽힙니다. DL은 석유화학 사업 계열사인 DL케미칼이 주력입니다. 대림산업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했던 건설 사업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증가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기업 사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석유화학 제품도 마케팅을 통해 실적 확대를 노려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배 부회장이 마케팅 실력을 발휘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L이 석유화학 사업에서 추가 인수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인수를 마무리 지었던 카리플렉스 수준의 회사를 또 인수할 수 있다면 자회사 실적 증가로 DL의 기업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 부회장은 DL그룹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유상증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DL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DL과 DL-ENC 지분을 각각 21.7%씩 보유하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이 DL-ENC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림코퍼레이션 최대 주주는 이해욱 회장이기 때문에 이해욱 회장, 대림코퍼레이션, DL, DL-ENC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확립됩니다. DL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DL-ENC 지분을 확보하면 지분 소유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창민 DLENC 대표이사도 배원복 부회장 못지않은 큰 도전을 올해 시작합니다. 마 대표가 취임하면서 DL그룹의 핵심인 DLENC는 건설업 경험이 없는 LG전자 출신 마케팅 전문가가 잇따라 이끌게 됐습니다. 마 대표는 지난해 11월 DLENC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LG전자에서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일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배원복 부회장과 함께 LG전자 피처폰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마 대표는 경험이 없는 건설업에서 대표를 맡게 됐지만 비슷한 출발을 했던 배 부회장처럼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 것이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마 대표가 마케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분야로는 주택사업이 꼽힙니다. 주택 분양, 도시정비 사업 수주 등 주택 사업에서 건설사와 주거 브랜드가 지니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 대표가 LG전자에서 피처폰 성공을 일군 마케팅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DLENC는 올해 이 편한 세상, 아크로 이 두 브랜드로 주택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한 세상이 지난해 재단장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 대표는 고급 브랜드인 아크로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DLENC는 부산, 해운대 등으로 아크로 브랜드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적용 여부에 따라 마 대표의 아크로 브랜드 활용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L과 DLENC가 상장되면 시장의 관심은 DL 유상증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유상증자의 여부나 시기에 따라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림산업 최대 주주였던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분할로 DL과 DLENC 지분을 각각 21.7%씩 보유하게 됐습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DL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DLENC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DL 지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면 대림코퍼레이션의 DL 지분율이 49%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욱 회장, 대림코퍼레이션, DLENC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 유상증자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욱 회장에게는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최상의 카드로 여겨집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2018년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주사인 HDC와 사업회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을 인적 분할한 뒤에 HDC 지배력을 높이고 지주사 체제를 확립한 방법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를 추진할 시점을 놓고서는 증권업계의 전망이 엇갈리는 편입니다. 이해욱 회장이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유상증자를 이른 시점에 추진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L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유상증자가 갑작스럽게 추진된다면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림산업은 회사 분할의 목적이 각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DL 유상증자 시기는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온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올해 배당 확대 등이 나온다면 유상증자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LG전자는 2000년대 초반 피처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LG전자 휴대폰 사업 마케팅을 이끌었던 배원복 부회장과 마창민 대표는 모두 마케팅 전문가로 상당히 개방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원복 부회장은 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장 시절 직원 500여 명의 이름을 외워서 불렀고 그 감성적 성향을 지닌 디자이너들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마창민 대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데다 해외 기업 등에서 일해 수평적 사고방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처음 내놓은 신년사를 스스로를 향한 다짐 형태로 내놓았는데요. 이런 점에서도 마창민 대표의 성향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원복 부회장과 마창민 대표는 모두 남용 DL그룹 이사회 의장과 인연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남용 의장은 LG전자 부회장 출신으로 LG전자에서 배원복 부회장과 마창민 대표와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창민 대표를 LG전자로 영입했던 인물도 남용 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LG전자 출신 경영인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DL그룹과 LG그룹 사이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의 아내인
김선미 씨는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헌미 씨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해욱 회장은 보수적 조직 문화가 있는 DL그룹의 배원복 부회장과 마창민 대표가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L그룹이 주력으로 삼는 사업들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해욱 회장이 두 사람을 영입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배원복 부회장이 지난해 대림 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해욱 회장의 이런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DL그룹을 글로벌 디벨로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를 실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배원복 부회장과 마창민 대표 모두 경영 능력 전반을 검증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경영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